안녕하세요. 저 홍주민 작가입니다. 저는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고요. 지금은 방콕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.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 좋아했었던 것들은 이제 자연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집도 마당이 있고 아빠가 있었던 농장도 있었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동물들도 많이 볼 수 있었었고, 산이나 뭐 이런 냇가 이런 거에서 많이 뛰어놀고 이랬었던 기억들이 저한테는 지금 작업들의 배경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자유분방하고 되게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뛰어놀고 뭔가 즐기고 그 안에서 행복한 그 순간들을 찾아갔었던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이었고, 그리고 그때 함께 했었던 이제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되게 행복했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. 태국은 한국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 나라예요. 거기에서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또 그 안에서 일상에 되게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 한국에서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타이트하게 뭔가 되게 열심히 약간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, 태국에서는 뭔가 조금 더 약간 물 흐르듯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작업의 요소도 많이 달라지는 게,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산과 나무 이런 동물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작품에 옮겼다고 하면, 태국에 가서도 똑같이 이제 그런 같은 자연을 보고 있지만 그 요소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따뜻한 나라만의 그 나무가 가진 색깔의 다른 점?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나무들은 지금도 보시면 약간 연두색에 가까운 이런 나무들이 많은데, 태국은 조금 더 쨍하고 그 색깔도 조금 더 초록초록한 그런 큰 나무들이 또 많아요. 한국과는 좀 다르게. 그러다 보니 제 작품에도 야자수도 등장을 하고, 그리고 그런 쨍한 꽃들이 되게 주변에 그냥 자연스럽게 많아요. 사시사철 그냥 한 365일 항상 그 꽃들이 존재를 하는 나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작업에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원래는 이제 꽃 같은 거는 제가 사실 잘 그리진 않았었는데, 그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꽃이나 동물들도 조금 더 그런 쪽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, 약간 동남아의 좀 분위기에 매료되어서 그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학생 때는 좀 주로 그 앱스트랙에 관한 작품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, 그러다 보니 이제 드로잉이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할 일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드로잉을 많이 반복적인 성과 라인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형체가 없었던 그런 작품들을 많이 했는데, 그 작품들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고 그 안에서 형체가 보이고, 그러다 보니 그 형체에서 캐릭터화된 모형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. 사실은 뭐 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있었던 이제 드로잉들이 계속 변화가해서 이 호의 모양을 갖게 된 거고, 예를 들어서 호 같은 경우에는 토끼의 귀, 강아지의 몸, 꼬리는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의 꼬리를 형상화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제가 뭐 얘네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, 그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집합체처럼 만들어져서 하나가 뿅 하고 나오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, 샤인 같은 경우엔 제가 쓴 동화책에 나오는 또 캐릭터기도 한데요. 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개가 없는 새예요. 네, 이게 날개가 없는 새지만 이 친구는 날개가 없지만 이제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, 되게 정말 주변을 밝혀주는 그런 캐릭터라서 이름이 이제 샤인이에요. 동화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글 쓰는 거를 좋아했었어요.
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글을 올리고 그림을 그리고 내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올리고 거기에다 이제 느끼는 이런 글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봤던 분이 동화책을 써보는 건 어떻겠니? 라고 저한테 갑자기 그냥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 얘기를 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실은 되게 갑자기 시작된 저한테는 기회가 된 거죠. 그래서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친구들이 지금 이번 전시에 많이 형상화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소울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소울러들은 이제 요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물의 요정, 과일의 요정, 꽃의 요정 해서 제가 여태까지 작업하면서 이제 이런 자연 친화적이고 제가 뭔가 조화로운 삶과 조화로운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런 이런 요정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친구들인데 이 형상화된 모습들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을 형상화해서 그 물 안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쫙 퍼지는 파동을 겹겹이 쌓아서 하나의 이 파동의 형체를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었고 멜은 무동통하고 귀여운 사고뭉치인 친구인데요. 에너지가 항상 많아서 이제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이런 캐릭터의 친구예요. 그래서 누구와도 친근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고요. 그리고 켈로라고 있어요. 노란색 켈로는 그 노란색만이 가진 에너제틱한 그 느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누구에게도 친근한 친구예요. 그리고 솔루티는 이제 과일의 요정인데 이 안에 그 과실같이 상큼한 그런 통통 튀는 그 작품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뭐 약간 오렌지를 형상한 모작 그리고 약간 과즙미가 느껴지는 이 형태 그리고 과일만이 갖고 있는 그 초록색, 초록초록함 그걸 또 치마로 표현하게 되었고요. 베어키는 이제 제 동화책에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닭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얼굴을 형상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다리가 굉장히 길고 이렇게 날지는 못해요. 하지만 그 긴 다리로 산을 펄쩍펄쩍 넘어서 친구들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이거든요. 그리고 또 소월이는 꽃을 형태로 한 이제 꽃의 요정인데요. 걔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노란색 꽃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던 개나리 그리고 제가 태국에서 많이 보는 이제 동글동글한 꽃잎의 형태의 머리를 하고 있고 귀여운 이미지의 요정입니다.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자아,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느꼈었던 게 이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작업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한참 빠져 있었던 게 민화랑 이제 뭐 십장생도 같은 부분이 많았었어요. 제가 어느 날 뮤지엄에 가서 보게 된 십장생도가 있는데 그걸 보고 우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. 이제 그 작품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가진 그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. 그 의미들이 굉장히 사사롭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많이 다가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제가 생각하는 작업들의 요소와 굉장히 비슷했고 한국적인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자연스러움도 너무 나와 잘 맞아서 그래서 이거를 좀 내 그림과 정복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민화도 많이 보고 그런 구도도 많이 차용을 해서 그 작품에 녹아들게끔 했었었는데 민화를 잘 보다 보면 그 색깔이 되게 한국적인 색깔이 많은데 그 색깔을 한국적인 색깔이지만 내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내지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느꼈었던 그 색깔로 또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제 캐릭터에 있는 그 안에 풍경들을 어떻게 보면 십장생도에 있는 뭐 해와 달 내지는 뭐 거북이, 폭포 이런 그런 이제 주제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제 작품에 하나의 이상한 약간
숲속을 만든 거죠. 그 십장생도가 갖고 있는 약간 낙원 같은 이미지, 그 파라다이스 같은 이미지, 이 이미지를 내 작품으로 녹이면 참 좋겠다. 그래서 지극히 한국적이지만 지극히 홍지민적인 그런 또 아름다운 그 숲속을 만들 수 있으면, 그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, 색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한국이 생각하는 색은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파스텔적이고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그런 색깔을 튜브에서 그냥 짜서 쓰는 게 아니고 사실 한 색깔 한 색깔을 제가 다 섞어요. 그래서 그때 감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실한 그런 색깔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매개체 자체는 한국화이자 뭐 민화이자 십장생도이자 약간 이런 지극히 한국적인 그런 재료나 소재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개개인의 이런 캐릭터 내지는 색깔, 구도는 제가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기억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끌어내서 그 작품들과 약간 매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이제 회화 작가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티스트였었어요. 그래서 회화뿐만이 아니고 뭔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3D가 될 수도 있고 뭔가 4D 같이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으면 항상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좋은 기회에 조각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와서 시작이 된 건데 원래 있었던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숨을 불어주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막상 이걸 조각화하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되게 다르더라고요. 분명히 평면에서는 여기 눈이 있고 코가 입이 있으면 됐었는데 이렇게 조각으로 되면서 이 공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, 그리고 위치도 그렇고 이런 조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았어요. 어렵기도 되게 어렵지만 약간 앞으로 만약에 계속 이 작업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,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느낌들이 다 다르잖아요.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작품을 이제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제 작품을 볼 때만큼은 마음이 안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가서 이제 그 감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마음의 놀이터, 그곳에 있으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함께 쉐어하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회화에 집중해서 작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 회화 작품은 계속 앞으로도 쭉 이어가겠지만 이번에 조각 전시를 통해서 조금 더 오픈된 미디어, 그런 재료, 환경들에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앞으로 이 현실 세계가 아닌 디지털 세계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그쪽으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. 그리고 또 기회가 닿는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싶어요. 약간 조형도 좋고 뭐 음악도 좋고 약간 조금 더 인터랙티브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.